자, 여러분 숙제 중에 질문 5페이지에 18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18번. 요거는 문제를 딱 보니까 계산기 쓰는 문제다, 그지? 자, 18번 문제는 일단 요 표에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O형인 사람의 비율만 궁금해요. 내가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을 딱 뽑았을 때 그 사람이 O형일 확률이 궁금한 거니까. 근데 O형이 지금 27명이 뽑힌다. 그러니까 27%다 그랬으니까 내가 누군가를 한 명 딱 뽑았을 때 그 사람이 O형인 확률은 100분의 27인 거지. 근데 5명을 택했죠. 그죠? 5명을 택했으니까 근데 이거 저거 아닌가? 5명을 택했는데 O형일 확률이 100분의 27이야. 그치? 그죠? 근데 여기서 그 O형인 사람이 4명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뭘로 계산해야 돼요? 독립시행으로 계산해야 돼. 그치? 우리 전에도 계속 얘기했잖아. 이항분포하고 독립시행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이항분포로 표현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딱 특정하게 4명일 확률 이런 걸 물어보면 그건 독립시행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4명 이상일 확률이라 그랬으니까 자 4명일 수도 있고 5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이 x가 요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요거는 x가 4 그러니까 O형인 사람이 4명일 확률. 그리고 이걸 계산할 때 이제 독립시행으로 5명 중에 4명 100분의 27의 4제곱 그럼 나머지 100분의 73의 1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x가 5일 때 5명일 때 요거는 5에 100분의 27의 5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 계산은 뭐 넘어갑시다. 요 두 개 계산해서 더하면 되지. 또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진짜 13번. 13번? 그럼 그래서 답이 뭐예요? 답 네가 나중에 확인해봐. 13번 지난 시간에 풀었는걸? 아 그래요? 그거 안 풀어도 돼요. 이거는 무조건 평균, 이거 표준화식이잖아. 표준화를 거치고 나면은 무조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라 그랬잖아. 너는 그 거기 앉아가지고 잘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맨날 수업 시간에 풀어준 문제 또 질문해놓고서 모른 척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자, 또 숙제 중에 질문 있나요? 10번 10번은 자 1부터 4까지의 카드가 적힌 4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2장을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 중에 작은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1, 2, 3, 4 나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그냥 1, 2, 3, 4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이 중에서 내가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는다 그러면 연희야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그치 4C 그럼 6가지죠. 그러면 그 6가지 중에서 자 요렇게 2개를 뽑거나 아니면 요렇게 2개를 뽑거나 아니면 요렇게 2개를 뽑은 경우에는 내가 뽑은 2장 중에 작은 카드가 얼마야? 1이죠? 그죠? 1, 2를 뽑아도 1이 제일 작고 1, 3을 뽑아도 1이 제일 작고 그치? 그러니까 6가지 중에서 3가지 경우에는 x값이 1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2장의 카드를 뽑았을 때 그 중에 작은 값을 x로 쓰겠다 그랬으니까 x가 1이 되는 경우는 1이 포함돼서 2장을 뽑는 경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x가 2가 되는 경우는 누구겠어? 2랑 3 이렇게 뽑거나 아니면 2랑 4 이렇게 뽑으면 2가 제일 작은 카드니까 그때 x값이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6분의 2가 되는 거고 자 3이 되는 경우는 3이랑 4를 뽑았을 경우만 3이 x값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건 6분의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게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부터 구하면 되겠네. 하영아 평균 불러줘. 그럼 얼마지?
그러면 3분의 5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분산 구할 거니까 분산 구하려면 뭐부터 해놔야 돼? 제곱부터 1, 4, 9 제곱 해놓고 그러면 6분의 3 플러스 8 플러스 9에서 어떻게 한다? 그치 9분의 25를 한다. 그러면은 요게 얼마냐면 3분의 20이죠. 6분의 20 그럼 3분의 10 3분의 10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니까 통분하면은 9분의 30에서 25를 빼서 9분의 5가 되겠네. 그치 9분의 5 요게 x의 분산이 되는 거고요. 분산이 9분의 5면은 표준 편차는 여기다 뭐만 하면 돼? 루트만 씌우면 되죠. 그쵸? 그래서 분산은 9분의 5, 표준 편차는 3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두 가지가 각각 분산과 요게 vx, 요게 시그마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표를 잘 그릴 수 있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자, 또 숙제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17번이요. 17번도 그 계산기 쓰는 문제예요. 자, 왼손잡이의 비율이 6%. 그러면은 5명을 택했는데 왼손잡이일 확률이 6%니까 5,100분의 6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겠지, 그치? 근데 그 중에 5명을 택했을 때 왼손잡이가 많아야 1명.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아야 1명. 이거의 많아야라는 말의 반대가 뭘까요? 적어도. 그치? 적어도의 반대 개념이야. 많아야 1명이라는 것은 1명이거나 없거나. 그치? 1명이거나 없거나. 그러면은 왼손잡이가 0명일 확률, x가 0일 확률, 그 다음에 왼손잡이가 딱 1명일 확률, 요렇게. 그래서 0이 되는 것은 이것도 이제 독립시행 들어가야죠. 5명 중에 빵명, 100분의 6의 빵제곱, 100분의 94의 5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x가 1인 것은 5씨 1에 100분의 6이 1번, 100분의 94가 4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뭐 계산은 이제 계산기로 하면 되는 거고 둘이 합치면 됩니다. 이렇게 둘이 더하면. 그지? 자, 또 질문 있나요? 야, 물 먹으면서 그 정수기 위에 물통도 좀 갖고 와라. 물통이요? 투명한 물통. 자, 질문 없니? 43번. 10쪽입니다. 10쪽에 43번. 자, 주머니에 빨간 공 X개를 포함하여 공이 30개가 들어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 하나를 꺼내서 3개를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10번 반복했다. 그러면 연희야, 내가 하나를 딱 꼽아봤을 때 그 하나의 공이 빨간 공일 확률이 얼마예요? 그죠? 30개 중에 빨간 공이 X개 있으니까 30분의 X지, 그치? 근데 그런 행동을 몇 번 해봤대? 10번 반복했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도 10,30분의 X라는 이항분포의 상황이에요. 그치?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요렇게 이항분포고, 그때 얘를 요렇게 대문자 X라고 하면 이 X가 이제 뭐가 되냐면 빨간 공이 나온 횟수가 되는 거죠. 전체 10번 중에서 빨간 공이 몇 번 나왔느냐 그 횟수를 우리가 X 이렇게 이항분포로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 이게 X잖아. 그럼 X의 평균이 2라는 거예요. X의 평균이 2. 그러면 윤서야, 이항분포에서 평균은 어떻게 구하니까? 그죠? 요렇게 둘이 곱해버리면 되지. 그럼 둘이 곱해버리면은 3분의 X가 될 텐데 그게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소문자 X는 6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니, 연희야? 자, 또 숙제한 거 중에 질문. 성빈아, 잘 보고 있어? 네. 잘 보고 있어? 질문 없나요? 없다고 서준아?
자, 그럼 이제 우리 11쪽으로 가볼게요. 11쪽. 자, 11쪽에 요거 수행 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이게 생물 시간에 배우죠. 생물 시간에 뭐 이렇게 유전되는 거 있잖아. 유전되는 거. 여기서는 지금 색각 이상이라는 유전자가 있대요. 뭐 색을 잘 못 알아보는 건가 봐. 색각 이상이라는 유전자는 성염색체 중에서 X 염색체에 들어가 있대요. 색각 이상이라는 유전자가. 그래서 정상인 유전자를 그냥 X라고 하고 색각 이상 유전자를 X 프라임 이렇게 불렀을 때, 자, 남성 여성에서 원래 남성은 성염색체가 XY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여성은 XX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이 색각 이상이라는 이 증상은 언제 발생을 하냐면 남성의 경우에는 XY일 때는 정상으로, 그러니까 색각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자, X 프라임 Y, 그러니까 남자는 X라는 성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X가 X 프라임이면 색각 이상이 나타나요.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X 염색체를 원래 2개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2개의 염색체 중에 하나만 색각 이상인 경우에는 색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겉으로. 2개가 다 X 프라임일 때 그때만 색각 이상이 드러난대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자, 색각 이상이라는 증상이 발생하려면 X 프라임 Y라는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 색각 이상인 거고, 여성의 경우에는 색각 이상이 발생을 하려면 X 2개가 전부 다 프라임일 때만 색각 이상이 발생을 한다. 그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위에서는. 자, 그럼 이제 5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아빠는 정상이고 엄마는 색각 보인자. 보인자는 본인은 색각 이상이 아니지만 X 프라임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겉으론 정상으로 보이지만 X 프라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렇게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자녀가 생긴다면, 자, 그러면 원래 엄마 아빠가 하나씩 주잖아, 그치? 유전자를. 그러면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으면 아빠는 X, Y, 엄마는 X, X 프라임, 요거를 이제 하나씩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때 이제 만들어지는 아이는 요 경우에는 XX인 딸이 만들어질 거고, 요 경우에는 XY인 아들이 만들어질 거고, 요 경우에는 X 프라임인 딸이 만들어질 거고, 요 경우에는 X 프라임 Y인 아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4가지 중에 색각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누구밖에 없어? 준영아, 누구밖에 없어? 아니, 이 4 중에 색각 이상인 사람이 누구냐고요? 너는 아까 내가 설명할 때 들었어? 아니요, 듣긴 했는데 잘 못 들어가지고. 아까 여기서 얘기했잖아.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염색체를 갖고 있어야 색각 이상이냐? X 프라임 Y가 등장하면 색각 이상이야.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X가 2개잖아, 원래. 그 2개가 전부 다 프라임이어야지만 색각 이상이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 이 4가지 경우가 지금 이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낳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중에 색각 이상으로 보이는 애는 누굴까? X 프라임 Y. 얘 말고 또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X 프라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색각이겠어, 아니겠어? 색각 이상이겠어, 아니겠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X 하나만 프라임이기 때문에 이건 정상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4가지 케이스 중에 요 케이스만 색각 이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색각 이상일 확률, 그러면 뭘까, 준영아? 그치, 4분의 1이라고 보는 거야. 4분의 1. 그쵸? 그러면 이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그대로 활용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문제를 이제 내려가면은 52번은 아까 그 엄마랑 아빠가 자녀를 4명을 낳았대요. 성빈아, 아까 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색각 이상일 확률이 얼마라 그랬죠? 4분의 1이라 그랬죠? 근데 자녀를 4명을 낳았대요.
그러면 딱 무슨 상황이 생각나? 응? 무슨 상황이야 이거? 민지야 무슨 상황이야? 이항분포죠. 이항분포 B 몇 컴마 몇? 4 컴마 4분의 1이야. 그지? 아까 색각 이상이 발생할 확률이 4분의 1이었으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그 자녀들 중에 2명 이상이 색각 이상자의 확률을 구하고 싶대. 그러면 4명 중에 2명이 색각 이상이거나 3명이 색각 이상이거나 4명이 색각 이상이거나 이걸 구하고 싶죠. 그지? 그러면 은솔아 뭘 활용해서 계산해야 돼? 독립시행으로 계산해야 돼. 그치?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x가 2거나 3이거나 4일 확률이 얼마예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거잖아. 그쵸? 근데 이거는 이대로 푸는 게 좋을까? 아니면 뒤집어서 거꾸로 푸는 게 좋을까? 거꾸로 반대로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3번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사건으로 풀면은 1 빼기 한 다음에 자 x가 0이거나 1일 확률 이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건 여사건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x가 0일 확률을 구한다. x가 0일 확률을 독립시행으로 연희가 한번 불러볼까? 4C 0에 4분의 3에 4제곱 그쵸? 4분의 1은 0제곱이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 요거는 서준이가 한번 불러볼까? 4C 1에 4분의 1에 1제곱 오케이 4분의 3에 3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인영이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는 분모가 4의 4제곱이니까 256이야. 분자가 얼마예요? 81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분모는 256이에요. 분자는 얼마일까? 108 그치?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준영아 요만큼은 얼마란 얘기고 요만큼 256분의 81. 이거는 맞아야지 이거는 어? 아니 지금 0이거나 1일 확률이잖아. 내가 너한테 물어본 거는 0이거나 1일 확률. 근데 0일 확률이 이거고 1일 확률이 이거잖아. 그럼 0이거나 1일 확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근데 왜 안 더해? 더해야지.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뭐야 준영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지. 1에서 빼지. 그럼 얼마야? 17. 아니 17이 아니라 네, 67. 얘가 답입니다. 그죠? 256분의 67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항분포의 상황이긴 하지만 이렇게 특정한 몇 번, 우리가 계산 가능한 몇 번 이렇게 특정한 지점의 확률은 이렇게 이항분포를 독립시행을 활용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자, 더 규모가 이제 커졌어. 아까 그 엄마 아빠처럼 아빠는 정상이고 엄마는 색각 보인자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이번에는 192명이나 검사를 해봤대. 그러면 아까랑 엄마 아빠의 상태는 똑같으니까 이번에도 이런 엄마 아빠 사이에서 색각 이상자인 자녀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확률은 1번에서 구한 4분의 1 그대로지. 다만 이번에는 그 개수가 192개로 늘어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이항분포인데 이번에는 이항분포를 192,4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그때는 색각 이상자가 42명 이하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민재야 이 문제를 이 52번 같이 이렇게 하나씩 계산할 수 있을까?
못하지. 이거는 42 이하일 확률이니까 52번 문제처럼 계산하려 그러면은 42일 확률, 41일 확률, 40일 확률 다 해야 되잖아. 그렇게 못 풀어,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푼다고 배웠지? 이항분포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그치? 자, 이항분포에서 요 n 값이 지금같이 충분히 클 때, 한 30보다 더 클 때, 자, 그 경우에는 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준영아, 얘를 정규분포로 바꾸면 요 앞에 칸에는 뭘 써야 돼? 맞아요. NP 하니까 48 나오고, 뒤에 칸에는 뭘 써야 돼? 36. 그럼 뭐라고 쓰면 더 좋을까? 그렇지. 요렇게 정규분포로 바꿀 수가 있다. 바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x가 42 이하일 확률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정규분포는 이거 뭐 해버리면 돼요? 표준화 시켜버리면 되지. Z로 바꿔주고 42를 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표준화 시키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1. 자, 그럼 하영아,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일까? 뭐가 필요해? 표, 준, 정규, 분포, 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표에서 1을 찾아야 되잖아. 1. 표준정규분포표에서 1을 찾으면 0.3413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이거 확률은 얼마예요? 다시 한번. 그치? 그러니까 요거를 0.5에서 빼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왜 빼야 될까? 이해 안 되면 그려보세요. 그 정규분포 그려보면 다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0.1587 요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예. 대값 이상자가 그게 제일 정확히 그게 중요할까? 그냥 집에 가서 네이버에 물어봐. 나도 몰라. 뭐 생맹 같은 거겠지 뭐. 그것도 장애인으로 불려가지고 몰라, 네이버에 물어봐. 군대 가요? 너 색각 이상이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거는 신체 검사 받아봐야 할 텐데. 빠질 수 있으면 빠져.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과 표본 마지막 단원으로 갈게요. 모집단과 표본에서는 우리 얼마 전에도 정리했지만 크게 두 종류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먼저 전반부에서는 얘가 주인공이지. 얘가 뭐니 이해하나? 어진아, 얘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얘가? 아니 뭐지? 너무 많이 갔어. 표본 평균. 얘는 표본 평균이지. 얘는 표본 평균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 그치?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지.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이 얘 하나 뭐랑 같다 그랬지? 모평균 M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제나 뭐라고 읽어야 돼? 요거? 뭐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이거는 뭐랑 같다고 배웠어? 시그마 원래 n분의 n분의 시그마 제곱 제곱이지. 원래 모 분산은 그냥 시그마 제곱이지. 근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n으로 나눈 거야, 그걸. 그치? 자, 근데 이 n은 뭐지? 부분의 맞아요. n은 내가 몇 개짜리 표본을 뽑았느냐, 표본의 크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여기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였어. 그치? 요렇게 세 가지 헷갈리지 않고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것은 그 신뢰 구간이었죠. 신뢰 구간. 민재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구하는 식 불러봐. 가운데 M 놓고, 이쪽은 뭘로 시작해야 될까?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맨날 문제 풀 때 오래 걸리는 거지. 여기서 시간을 주세요 하면 어떡해. 서준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실내 구간 X바로 시작해야지. X바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빼기 K. 근데 지금 95%의 신뢰도 계수는 우리 알잖아요. 맞아. 1.96을 사용한다는 거 알지. K 값으로. 그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똑같은데 뭐만 바꿔? 부호만 바꾸면 요게 신뢰 구간이었습니다. 그죠? 신뢰 에어컨? 소리 추운 것 같은데? 춥지? 둘이 자리를 바꿔. 좀 참아봐. 1분만 내려주시면 야 은솔이가 춥대잖아 지금. 중요한가? 자 그래서 요게 신뢰 구간이고요. 이 신뢰 구간에서 이 1.9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신뢰도 계수라고 하잖아. 이 신뢰도 계수는 이 신뢰도 이 퍼센트를 바꾸면 얘가 바뀌죠. 그죠? 95%랑 99%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99%일 때는 어제나 신뢰도 계수가 얼마지? 99%일 때는 신뢰도 계수가 2.58입니다. 그쵸? 요 자리만 2.58로 바꿔주면 그게 신뢰 구간이 되는 거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신뢰도의 이 퍼센테이지가 올라가면 이 신뢰도 계수도 어떻게 돼? 어떻게 됐어? 같이 커집니다. 그죠? 그래서 신뢰 구간도 길어지게 돼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이거 되게 기본적인 문제인데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56번 문제에서 세민이와 태호가 등장하는데 둘 중에 누구 말이 맞을까? 56번에 세민이와 태호 중에 누구 말이 맞을까? 태호. 아, 태호가 맞다. 또 서준이는 어떻게 생각해? 넌 세민이가 맞다. 인형이 누가 맞은 것 같아? 태호. 지호는 누가 맞은 것 같아? 태호. 자, 서준아, 세민이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한 번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이 모평균과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세민이의 주장은 그러니까 이거야. x바가 m하고 같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 우리 모집단이 이만큼 있잖아.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다고 하는 건 이 모집단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 요만큼만 이렇게 뽑아갖고 얘네를 조사해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요만큼을 뽑아가지고 조사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이 있겠죠. 그게 하나의 표본 평균이에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표본을 또 뽑아. 얘네들 이렇게 뽑으면 또 얘네가 가지고 있는 평균이 있겠죠. 그게 또 하나의 표본 평균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본을 뽑을 때마다 각각의 표본은 다 서로 다른 표본 평균들을 가질 거란 말이지. 근데 지금 이 세민이는 요 하나가 무조건 모평균과 같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인 거고, 태호의 주장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가 표본을 여러 개를 뽑아가지고 다 x바 값들을 가질 거잖아. 그 x바 값들을 싹 다 모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내면 그걸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각 값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그것들로 평균을 냈을 때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그게 모평균이랑 같다. 이게 태호의 주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태호가 맞는 말인 거고 세민이가 틀린 말인 거야. 그치? 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12페이지에 누가 맞다고 태호. 자, 12페이지에 58번.
이제 58번 같은 문제가 자주 등장하는 문제죠. x 바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 자, 58번은 우리 윤서가 한번 해봅시다. 우선 첫 줄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는 어느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85, 표준 편차가 2.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잖아. 근데 이거는 전체 귤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모집단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x가 따르는 정규 분포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자, 근데 그러한 귤 농장에서 귤을 25개를 뽑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 25라는 숫자가 지금 뭘까? 내가 뽑은 그거 표본의 크기, 그치? 문자로는 어떤 문자죠? n입니다, 그쵸?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자, 표본의 크기가 등장을 했을 때는 n 값이 25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규분포를 쓸 건데 아까 썼던 정규분포는 x에 대한 정규분포잖아. 모집단에 대한 정규분포. 그럼 이번에는 x 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써볼 거야, 윤서야. x에 대한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때 x 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쓸 거야. 먼저 x의 평균과 x 바의 평균은 어떨까? 똑같아요, 그쵸? 원래 모평균과 똑같지. 그리고 이건 그대로 쓰면 돼. 자, 근데 요 뒤에 이제 요게 x의 분산이잖아. 이 x의 분산을 여기다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요거는 뭘로 한번 나눠서 써야 돼? 그치, 표본의 크기 25로 나눠서 써야 되겠지.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25분의 2.5의 제곱이잖아, 그치? 근데 25라는 것이 또 5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면 결국 이거는 5분의 2.5를 이렇게 제곱한 값이네, 그치? 근데 5분의 2.5가 곧 뭐예요? 2.5를 5로 나누면 0.5겠네, 그치? 0.5.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는 윤서야 뭐라고 쓰는 게 좋겠다? 0.5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좋겠다, 그쵸? 네, 이렇게 해서 x 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하나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쭉쭉 풀면 돼. 자, 그때 귤의 무게 평균이 85.5 이상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p x 바가 85.5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럼 윤서야 뭐 할 타이밍? 표준화. 그러면은 x바를 z로 바꿔주고요. 자, 85.5를 표준화 시키면 얼마일까? 1, 2 얼마? 얼마라고? 1, 그치? 자, 그러면 또 이제 뭐가 필요한 타이밍이야? 뭐가 필요한 타이밍? 표준 정규 분포 표가 필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1을 찾으시면 0.3413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야? 우리가 표에서 찾은 이 값은 항상 0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보다 큰 넓이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5에서 1 빼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앞 문제에서도 나왔지? 0.1587 이렇게 됩니다. 그치? 0.1587이 답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3페이지로 가서 13페이지에 64번으로 가볼게요. 자, 64번에서는 네. 안 보였어요. 자, 64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번에 또 두 친구 중에 누가 맞는 말이냐를 고르는 건데, 자, 두 친구 모두 다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외 구간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실외 구간의 길이. 민재야, 실외 구간의 길이가 뭘까? 크기 아닌가요? 뭐 만약에 예를 들어 x가 5부터 7까지 이렇게 돼 있어.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야? 2요. 2지. 어떻게 찾은 거야? 7에서 5를 빼요. 그러면 실외 구간의 길이도
아까 전에 실내 구간 있었잖아. 그 실내 구간 식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뒤에서 앞에 건데요. 실내 구간이 뭐였죠? X바 지금 95%야. X바 여기 빼기 1.96 1.96 곱하기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예. 이걸 아직도 안 외우면 어떡하냐. 여기는 플러스 이게 실내 구간이야. 그치? 그럼 이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네요. 빼면 뭐가 되는데? 곱하기 2. 아니죠. 그 X바가 사라져요. X바 사라지고 이 뒷부분에다가 곱하기 2를 곱하기 2한 거. 그치?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면 자 저기다 2배 한 거니까 2 곱하기 자 1.96은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야. 그러면 지금 윤하는 뭐라 그랬냐면 모 표준 편차 시그마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 지금 보면 시그마 여기 있잖아요. 분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지면 그 분수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같이. 그치? 그럼 유나 말은 어때? 틀렸어? 맞는 말이잖아. 시그마가 커지면 실내 공간의 길이는 길어져. 맞아요. 자, 근데 태호는 그 표본 평균의 실제 관측값인 x바가 커지면 그랬죠. x바는 애초에 실내 구간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x바가 달라지면은 실내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 근데 x바가 달라지면은 이 구간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 구간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거야. x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태호의 말은 틀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근데 대부분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자, 지금 1.96 대신에 다시 실내도 계수 k라고 이렇게 바꿔 써볼게. 자, 이게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잖아. 근데 보통 문제들에서는 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 표준 편차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 그 상태라면 실내 구간의 길이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잖아. 하나는 k 값이고 하나는 n 값, 표본의 크기. 그치? 그럼 요 둘이 어떤 영향을 주나 생각을 해보면 자, k 값은 신뢰도가 커질 때 같이 커진다 그랬죠. 그럼 봐봐. 신뢰도가 높아진다라 그러면 k 값이 어떻게 되고? k 값이 커지고, 그죠?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될까? 같이 커지는 거야, 그치? 길어지는 거야. 성빈아 보고 있니? 핸드폰 보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신뢰도 말고 또 하나 n 값이 뭐였니 성빈아? n 값? 표본의 크기가 만약에 커진다. 표본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 결국 요 식에서의 n 값이 커진다는 얘기지. 그러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그쵸. 이거는 분모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게 됩니다. 어찌나 이런 걸 써놔야 돼, 이런 걸. 진짜 못 써보네요. 지금까지 잘 쓰다가. 저 진짜 왼손으로 반만 배웠었다니까. 그래. 진짜 못해. 이거 쓰려면 10분 걸려, 10분. 진짜 왼손을 못 써요. 손가락 왜 그랬어? 네? 선생님 사오다. 아니야. 부모님? 아니, 페류나구나, 페류나.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아니, 벽 때렸어요. 와, 씨. 부모님이랑 싸우다 벽을 때렸다고? 아니, 맞겠어요. 진짜? 맞겠어요. 와, 이 새끼 쳐 맞아야겠네, 이거. 제가 저희 아빠한테 좀반 주나. 유진아, 어디 그런 버릇없는 아니, 행동을. 나가서 했어요. 나가서. 와, 내 자식이 나한테 혼나고 벽을 쳤다 그러면 진짜. 저 담벼락 위에서 이길 줄 알았죠. 선생님 훈육 하신 적 있어요? 훈육하죠. 훈육 안 하고 어떻게 애를 키우나? 네가 나중에 키워봐라. 훈육 안 하고 애 키울 수 있나? 때린 적 있어요? 때린 적은 없죠.
저처럼 돼요. 오늘부터 때려야 되겠다. 한 번도 안 맞아. 한 번도 안 맞았거든요. 그래도 좀 맞아야 되겠어. 안 먹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진이가 아들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 야, 뭐 그런 그런 상상하기 싫은 소리를. 아직 성격은 좋지, 성격은. 성격만. 자, 우리 69번 보겠습니다. 14페이지의 69번은 이거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복원 추출로 공 4개를 꺼낸다 그랬어요. 복원 추출로 공 4개를 꺼내는데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x바 값들을 하나씩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일단 케이스가 엄청 많아. 내가 이 5개의 공 중에서 복원 추출로 4개를 꺼낸다 그러면 꺼낼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까? 4번을 뽑는 거잖아. 복원 추출로. 그럼 처음에 뽑을 때도 5개 중에 하나 뽑고 또 5개 중에 하나 뽑고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하나니까 5의 4제곱계 625가지가 나와요. 그 625가지의 x 바값들을 다 어떻게 체크해? 그치? 그래서 처음부터 이 x바의 값들을 가지고 푸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는 아까 이거 배웠잖아. x바의 평균은 결국 뭐랑 같다고 배웠어? m의 평균, m과 같았죠. 근데 m이 결국 뭐였냐면은 모평균이니까 x의 평균하고 같은 거란 말이지. 그쵸? 또 vx바는 아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배웠는데 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이 곧 x의 분산이잖아. 시그마 제곱이. 그러니까 이거는 n분의 vx 이렇게도 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x의 평균과 x의 분산만 알면 그걸 가지고 x바의 평균과 x바의 분산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그치? 그래서 요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공을 4개를 꺼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 몇 개 뽑을 때를 생각해? 공 1개 뽑을 때 생각하는 거야.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공 중에 하나 뽑는 거. 그거는 쉽지. 1번부터 5번까지 공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 뽑는다 그러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은 1, 2, 3, 4, 5고요. 당연히 확률들은 다 뭐겠어? 다 공평할 거 아니야. 그치? 공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확률들은 다 요렇게 써지는 요런 확률 분포표를 그려가지고 이 확률 분포표에서 x의 평균과 x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요걸 찾는 겁니다. 그치? 요 순서로 가는 거야. 자, 성빈이 해봐. 평균이 얼마일 것 같아, 성빈아? 4? 왜? 왜 4라? 그러니까 왜? 그래, 5분의 한 다음에 1, 2, 3, 4, 5 다 더하면은 이거 15잖아. 그지? 그래서 얼마라고? 3이야, 3. 그럼 평균이 3이면 분산 어떻게 구해, 성빈아? 1, 4, 9, 16, 25. 자, 그럼 곱해. 55.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5분의 55니까 11이죠. 11에서 9 빼니까 2가 되겠지. 자, 지금 찾은 것은 x의 평균과 x의 분산이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얘를 찾을 거야, 성빈아. 자, 얘는 어차피 x의 평균은 어때? 똑같으니까 x바의 평균은 그냥 3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럼 x바의 분산은 어떻게 대답해야 돼? 아까 구한 x의 평균을, 그렇지, 아까 표본의 크기, 우리 공을 4개를 꺼내는 상황이었죠? 이 4가 바로 표본의 크기 n이 되는 거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하면 4분의 2가 돼가지고 답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요게 답이 아니라 이 둘을 이제 이용해서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자, 얘네 둘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뭐냐면 2x 바의 제곱, 이걸 물어봤어. 이거는 인형아 항상 어디서 등장하는 친구였지?
분산 구하는 공식에 등장하는 친구였지, 그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분산이라는 것이 원래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얘가 2분의 1이고 이게 내가 찾고 싶은 거고, 그리고 빼기 요 뒤에는 이거 얼마야? 9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요 2x바의 제곱 요것은 여기서 9를 넘겨주면 된다, 그치? 넘겨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9 이렇게 풀리는 거지, 그치? 요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한 문제 푸는 과정 중에 중요한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x바를 직접 찾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얘처럼 x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x바에 대한 정보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선생님, 예. 그 2의 x, y 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요? 2의 x, y 제곱. 너는 내가 확통 시간에 아유. 미적분 아, 내가 푸는 물어본 거 거. 내가 안 건드리고 냅뒀더니 이제 질문을 하냐? 있었나? 개념을 아주 밥 말아먹었어. 아니 공부해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로 가볼게요. 15페이지에서는 문제 풀 때 여러분 76번이나 77번은 계산기를 써서 푸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풀 때도 계산기를 써서 풀어보시고, 두 문제 중에서 77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까지예요? 오늘 15쪽까지만. 자, 77번 한번 해볼게요. 77번은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써야 되겠지. m, 3제곱. 자, 이렇게 써야 돼. 근데 거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와 모평균의 차, 이거 우리 최근에도 풀어봤는데 x바와 모평균의 차 그랬잖아요. 모평균을 우리가 m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x바와 m의 차면 어떻게 써야 돼? 우리가 보통 두 숫자의 차를 어떻게 쓰죠? 뺄셈은 뺄셈인데 뭐가 필요하지? 차 쓸 때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거는 차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반드시 요게 붙어야 요게 두 숫자의 차입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것이 차라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빼기하고 절대값까지 씌워줘야지 이게 차야, 두 숫자의 차. 근데 그 둘의 차가 0.5 이하다. 그럼 요게 이제 0.5 이하니까 요런 상황인데, 자, 우리는 요 m-x바의 절대값 이 모양을 어디에서 찾아냈었냐면 아까 그 실내구간식에서, 그치? 실내구간식을 살짝 변형시키면 요 놈의 범위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어진아, 지금 실내구간식 한번 불러볼까? 가운데 모평균 있고 이쪽에 뭐지? x바 빼기, 그치? 지금 실내도계수 2.58 쓰라고 나와있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시그마 값은 문제에서 모표준 편차 3이라고 말해줬어. 요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거랑 똑같은 것을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플러스 붙이면 이게 실내 구간이잖아.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 식을 잘 바꿔갖고 어지나 이 모양을 만들 거야, 이 모양. 이 모양 만들려면 처음에 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어떻게 해줘야 돼? 뭐? m 빼기 x 바가 필요하잖아. 그럼 어떻게 줄까? 가운데 m 있잖아. 그죠? 세 군데서 다 빼기 x 바를 하는 거였어, 그지? 빼기 x 바를 해주면 가운데 부분이 m 빼기 x 바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양 옆에서는 x 바가 하나씩 없어지니까 요게 왼쪽에 오고, 그 다음에 요게 오른쪽에 오겠죠. 요렇게. 그지? 근데 써놓고 보니까 지금 요쪽에 있는 값하고 요쪽에 있는 값은 뭐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죠, 그죠? 근데 우리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x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3부터 플러스 3 사이에 있어요. 이런 식은 절대값 x가
3 이하입니다 라는 식과 동일한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처럼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n-x바의 절대값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바꿀 수가 있다.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n-x바의 절대값이 0.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거를 여기다 붙이면 되는 거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그러면 0.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 절대값도 0.5보다 작거나 같겠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계산은 이 부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해? 우리 목표는 n을 찾는 거니까 일단 루트 n을 어떻게 할까? 양변에 곱할게요. 루트 n을 양변에 곱하면 여기다가 자, 루트 n을 양변에 곱하면 이쪽은 2.58이랑 3이 곱해지겠지? 2.58 곱하기 3이 얼마니 얘들아? 7. 뭐지? 74? 7.74? 7.74 그리고 이쪽은 0.5,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이 있고 여기 루트 n 이렇게 곱해졌어. 그럼 이제 얘도 처리하기 위해서 양변을 곱하기 2 할 거니까 여기다 2배 하면은 15.48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루트 n의 범위가 15.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문제가 계산기가 필요하다는 거는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니고 여기서 있는 이거 양변 뭐 해야 되니까? 제곱해야 되니까 요거를 계산기로 하라는 거예요.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은 n이 얼마보다 크다가 나오냐면 대략 한 239.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n은 얼마? 240, 그치? n의 최소값은 240 요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7번도 계산기 문제고 그 위에 있는 76번도 계산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78번 한번 볼게요. 78번. 자, 이거는 이거 볼까? 민재. 자, 처음에 어떻게 써야 돼? 정규분포. 4. 정규분포인데 4가 왜 나와? 아니죠. Z가요. Z요? 정규 분포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하자는 거야. 아, 20. 20,1제곱. 1제곱. 자, 이건 근데 모집 단위니까 자, x에 대한 정규분포죠. 그죠? 근데 4개의 배터리를 추출했다 그랬으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 거야? 4요. 표본의 크기가 4인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x바에 대한 정규분포를 쓸 수 있겠네? 그죠? x바에 대한 정규분포 뭐라고 써야 돼? 20, 2분의 1. 그죠? 얘를 이걸로 나눠야 되니까 그지?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x바에 대한 정규분포인데 이 문제에서 이제 문제를 잘 봐야 돼요. 4개의 배터리를 추출했는데 그 배터리 4개의 수명의 총 합이 86시간 이상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걸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x바가 86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쓰면 틀린다 그랬죠? x바는 그 4개의 배터리의 평균이고, 그지? 여기서 말한 86은 4개 배터리 수명의 총 합이 그렇다는 거잖아. 그지? 그럼 민재 여기를 그냥 x바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쓰는 게 상황에 맞을까? 4x바라고 써야 돼. 그치? 4개의 배터리의 수명의 합이니까. 그치? 그래서 요거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므로 얘를 4로 나눠주면 x바가 2분의 43이 됩니다. 2분의 43. 이렇게 쓰지 말고 21.5라고 쓸게요. 21.5. 자, 요렇게. 이걸 구하라는 문제.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건 뭘까, 민재야? 그거 아닌가요? 표준화. 표준화 맞아요. 표준화. 그럼 Z로 바꿔주고
21.5에서 20을 빼면은 1.5잖아. 네. 그거를 2분의 1로, 그러니까 0.5로 나누는 거지. 그러면 3대죠? 이렇게. 그치? 그럼 또 뭐가 필요해? 그 0.5에서요. 3까지를 떼야 돼요. 그러니까 표에서 이제 그걸 찾아야지. 그 표준정규분포표를 찾아보면 3까지 해가지고 넓이가 0.4987 이렇게 나올 거예요. 4987. 그렇다면 이 문제의 답은 요거를 0.5에서 빼는 거니까 얼마나 그래야 돼? 0.0014. 그렇지. 요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총합이라는 거 요거 조심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런 문제 몇 번 본 적 있지? 자, 마지막으로 79번 풀고 마칠게요. 79번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에 100명을 추출해서 국어 점수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65. 또 여기다 써놓을게. 평균이 65. 그 다음에 모표준 편차가 10점이니까 자, 요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A%의 신뢰 구간이 63부터 67이래요. 그러면 이 신뢰 구간을 잘 보면 자, x바에서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 n 값이 지금 100이죠. n 값이 문제에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면 10분의 10 이렇게 돼. 요렇게. 요런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왼쪽 값이랑 오른쪽 값이 각각 얘가 63 나왔고 얘가 67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이거에서 이걸 빼버려. 자, 빼버리면 이 위의 식에서 이 위의 식을 빼면은 x바 사라지고 k 마이너스 k니까 2k가 되겠죠. 2k. 그리고 여기는 67에서 63을 뺐으니까 얼마가 돼? 4가 돼. 2k가 4란 얘기야. 그럼 k가 2란 얘기죠. 근데 k는 뭐였냐면 신뢰도 개수잖아요. 보통 뭐 1.96이나 2.58 이런 신뢰도 개수잖아요. 그 신뢰도 개수가 지금 2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2를 이제 요 표에서 찾으라는 거지. 요 표에서 찾아보니까 z값이 2인 지점까지의 넓이가 0.48이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에서 가운데에서 2까지 끊었을 때 여기까지 넓이가 지금 0.48이면 2만 끊지 말고 반대쪽에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끊으면 여기 또 0.48이 생길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넓이가 얼마예요, 총? 이 넓이가 0.96이고 그 0.96을 퍼센트로 바꾸면 그게 바로 이 신뢰 구간의 신뢰도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신뢰도 몇 퍼센트다? 96%다. 96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숙제는 15페이지까지가 되겠고요. 이제 시험 대비 교재는 교재 검사 잘 받자고 했지. 우리가 토요일 날 약간의 유두리를 줘가지고 원래 오늘까지 도장 받아야 되는 데가 10조까지였잖아요. 토요일 날 만약에 10페이지까지도 안 끝나 있으면 그거는 못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0조까지는 다 풀어서 오시기 바래요. 저 수업